뭐 저희가 뭐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네네. 조사할 수는 이거는 제 황당무계한 뇌피셜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명도 제가 이해하지 않기, 직위원 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고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판사가 내란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데 뭐 윤석열이나 그 일당들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야, 대법관도 뭐 그렇고 뭐 대법원장도 내가 다 꼽았는데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그 전원의 메신저가 가는 겁니다. 다음 인사 때 챙겨줄게. 그죠?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은 뭐 로펌 통해 가지고 네가 맡은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네가 저기 뭐야 판사 그만두고 나오면은 내가 뭐 수십억 파킹 해놓을게. 이런 전문 용어로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저는 그 세계 내에 어두운 세계 내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세계 내에 기자들도 취재가 불가능한 세계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게 검찰하고 법조 아닙니까? 그 세계에서는 저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뇌피셜로 제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룸사롱은 기자들 안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네. 친성 가족끼리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무슨 성매매를 하거나 하면 지들끼리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범위를 넘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네네. 또 하나는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이를테면 직위원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처럼 사실 법조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법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귀에도 들렸거든요. 네네네. 직위원이가 술 좋아하고 그런 말하는 이야기 거 저도 좋아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등장인물을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 행태를 알 텐데 네네. 이렇게 룸사롱 가서 노는 걸 좋아한다면 약점이 잡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이른바 캐비넷. 네. 네네. 아니 왜냐면 윤석열이 캐비넷을 열고 닫으면서 힘을 키워온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럼 윤석열 일당이 직위원을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상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친구가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같이 하면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영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 보면 친구 오랫동안 사귀면서 나쁜 짓을 같이 한 사이. 우리처럼 운동하다 만난 동지는 친구가 되지 그러니까 어렵군요. 저하고 이제 우리 국장님하고 좋은 친구면은 좋은 일만 했기 때문에 안 봐도 돼. 안 봐도 아이고 맞아요. 승질나면 잘 살고 계시겠지. 승질나면 그냥 이런 생각이 관계도 드는데 끊고 나쁜 짓을 같이 했다 그러면은 오창희 국장이 어디서 내 이야기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봐야 되고 명절도 챙기고 명절도 챙겨야 되고 그런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법조 3륜 요즘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검사와 판사는 아직도 저는 그런 하나의 이 법조계의 자기들끼리의 신성가족이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룸사롱에 간 거 그것도 전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말고 더 큰 범죄는 없었나 이게 포인트고 또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전말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 거래 없었냐 협박 없었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직위원은 도대체 이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었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이것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풀을 의무는 첫 번째는 국회에 있고요. 국회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어쨌든 사법부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감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체 감찰 과정이라든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서 불법적 요소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공수처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사는 어떤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나요? 그런 거 없죠. 그렇지 않죠.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우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시민권이라는 이름으로서 평등한 겁니다. 아니 어제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뭐 수사 대상이 되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인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특권 의식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법원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반복했을까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합리적인 합당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없고 조의대는 그날 파기환송한 다음에 아무 반응도 없잖아요. 그냥 저 뒤에 숨어 있고. 그렇죠. 한 번도 국민들한테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폐쇄적이고 특권 집단이었던 기득권 집단이었던 증거입니다.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 밖에서 군대에서 누가 죽었네 잘못됐네 지적하면 대꾸합니까? 대꾸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너네는 떠들어라.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신성가족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는 말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짓들을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청문회 한 명도 안 나온 것도 똑같은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늘 했던 이야기 또 할게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장관, 차관,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러서 국회 나왔다. 건방 떨면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이 가듯이 막 삿대질하면서 그거는 우리 윤석열이 뭘 잘못했어 이러지 말라. 저는 네.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에서 데시벨 양에 따라 가지고 엄벌해야 된다. 아이고. 네. 어떻게 건방지게 뽑히지 않은 자가 감히 국민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지가 잘난 척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야말로 국회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들도 국회의원 앞에서는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거는 국회의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국회의원 뒤에 그 지역구에 또는 비례라도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기본적인 룰이다. 기본적인 룰입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관료 안 공직생활하지 해야죠. 마라. 지도 출마해야지. 네네. 네. 혹시 이 일에 대해서 좀 싫어하시는 분 없나 댓글에? 아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많이 저기 박진영 박진영 TV도 님을 좀 많이 와주십시오. 예. 응원하는데 네 뭐 하여튼 자 우리 시픽스 시청자 여러분, 박진영 TV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TV입니다. 네. 네. 판사들도 문제인데 검사들이 문제라는 건 잘 알죠. 근데 어제 뉴스가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징계했는데 네. 그 유명한 99만 원 불기소 세트 사건이에요. 네. 그 검사가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 좀 제일 많이 먹었다는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은 100만 원 이상 먹었겠죠. 먹었죠. 그렇죠. 네, 먹었는데, 사람이 다 똑같이 먹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요. 지금 징계를 하는데 정직 2개월이에요. 이거 이야.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니 법률 위반으로 그러니까 1심 무죄, 2심 무죄가 나왔고 대법원에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직 법 확정은 안 됐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도 여러 달 됐는데 그 라임 사태 주범한테 얻어먹었다는 검사들이에요. 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김혜경 법카 7만 5천 원 가지고 구형 300만 원 했잖아요. 구형 300만 원 때리고 3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달달 볶았어 진짜. 압수수색하고. 피가 마를 정도로 애를 먹이고 압수수색을 하는 작자들이 네. 와 이거는 이게 진짜 신성가족이요 기득권의 겁니다. 혁파돼야 될 대상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100만 원 안 나오는 검사들은 뭘 했냐면 견책. 와. 견책은 빨간 줄도 아니고 이건 뭐 줄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견책은 앞으로 잘해 이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김혜경 여사한테도 잘해 하고 말지. 훈방. 훈방. 와 진짜 이게 뭡니까? 아니, 누군가에게는 칼자루가 되고 네. 누군가에게는 장난감 칼이 되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내란을 극복하는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국민들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내고 있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는 상황인데도 네네네. 법무부 장관이 예?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망조죠. 망조죠. 네네. 아이고 그럼 직위원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네. 제 짐작입니다만은 그 직업군들에 속한 사람이 대다수가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런 집단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제가 우습게 보는 거요? 모 유튜브에서 나와서 상권 분립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더니 조선일보에서 뭐 엄청나게 저를 씹었는데 어. 이 이야기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폐쇄적 공간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저런류의 사법부는 이제 끝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제는 사법부도 최소한 단계적으로 국민들이 한 번 정도는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고위 법관이 될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와 함께 분권화되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배시 문제와 AI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순혈주의 같은 거 깨가지고요. 없애야죠. 그다음에 저 대법관 구성도 사실은 좀 대통령하고 대법원장만 코드를 맞추면 100% 자기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 이번에도 저 이재명 후보 네네. 저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도 두 명의 저 대법관이 아주 분명한 논리로 반대를 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설득하고 기다리고 좀 논리를 같이 하고 그게 아니라 두 명은 제껴버리고 니는 저 반대 의견 써 하고 10명 가지고 그냥 몰아붙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이제 판사가 없어져도 되는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AI가 법률적인 부분들은 다 대체해 주거든요.
그럼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다음에 인간의 인간의 눈으로 또 이걸 현실을 봐야 되지 아니 않습니까? 그래서 법도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기계의 눈만 화도 내고. 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인격과 판단 능력을 갖춘 분들이 네네. 최종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AI가 법률적인 거 다 해주고. 저보고 판사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우리 사회에 진짜 검증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AI가 근거해서 초반에 이런 것들을 다 해주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 교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사회적 원로로서 검증된 네네네. 분들 뭐 윤여준 장관 이런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예를 들자면은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옛날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안 돼요. 소설책도 좀 기계지. 읽고 예.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라도 좀 본 사람들이 네네네. 예? 그리고 뭐 그 해야지 그런 걸 지금 어디 뭐 옛날식의 그 외우기 뭐 그죠? 그렇죠. 시험 톡톡 맞추기 해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게 제가 건방진 판사의 소리죠. 역사를 봤어요. 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신탁의 영역이더라고요. 네네. 출발은. 그렇죠. 그렇죠. 네, 신탁이 제사장들이 판결을 냈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다가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원로원 중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법무관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서 뽑는 시대가 실제로 이 그리스 로마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가 중세로 오면은 다시 종교로 가잖아요. 네. 종교로 가다가 그게 르네상스가 되면서 다시 인간한테 오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냐면은 지식과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로마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선출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중세라는 과정을 같이 거치면서 시민 전체가 무지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른바 부르주아들이 법률적 일을 하는 시대로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시민이 다 똑똑해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다시 시험 쳐서 똑똑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닌 이 시민들 전체에게 판결의 영역이 와야 된다고 봐요. 시민이 판결하거나 아니면 시민의 대표가 판결하는 시대로 다시 바꿔야 될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상권 분립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가 배심제, 참심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사법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없는 권한, 네. 권력, 그런 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위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왜 법조인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하는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들어진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법률 행사라든가 민주주의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지기현이라든가 누굽니까? 조희대가 한 겁니다. 뭐 어떤 구독자께서는 우리가 너무 나간다고 그러는데 너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OECD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배심 참심을 해요. 네네. 북한 후진국이에요. 인권 후진국이에요. 독재국가예요. 그러나 재판 참심으로 합니다. 미국 배심으로 하고 독일 그렇죠. 참심으로 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참심이라는 게 참견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네. 판사랑 똑같은 권한을 하는 거예요. 사실 판단해요. 그렇죠. 유무죄 판단하고 양형 판단도 해요. 우리만 안 해요. 우리만 그들의 리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민주화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나가는 거 아니고요. 여태까지 묵은 숙제를 안 풀어버리니까 쥐기현 같은 괴물, 네네. 조이대 같은 괴물이 튀어나오고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게 진짜 괴물이네. 그렇죠. 이렇게 된 사실 겁니다. 뭐 제가 아는 이야기가 당장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뭐 법률 개혁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특권청이 왜 생겼느냐? 친일파 청산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친일파들 목을 맨 놈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형시키고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부역했던 법조인들이라든가 엘리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함부로 판결 내리겠습니까? 뭐 살벌했겠죠. 역사적 교훈도 그렇죠. 생기고. 네. 그런 면에서 좀 원통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좋아요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요. 그리고 아직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죠? 박진영 TV. 네, 오늘에서야 박진영 TV를 처음 알게 됐다는 분도 계신데 반갑고 환영합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수사하고 그다음에 진상규명해야 되고, 지금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입장, 대법원은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고 그렇죠. 서울중앙지법은
진위 확인이 안 돼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인데 그런 그 뭉개고 있다. 뭉개고 있다. 네, 정확한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